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구독자 사연을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평소 제 구독자 사연이랑 좀 약간 다른 주제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뭐 연애, 결혼, 동거, 이혼, 뭐 빠우리 뭐 이런 거 이런 거 물어보는데 노후와 미래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글이 왔거든요. 그래서 뭐 메일을 한번 읽고 시작한 게 빠를 것 같지만 요거를 일단 제가 좀 임의대로 좀 줄이는 게 좀 빠를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대충 이게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자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노후와 미래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로 시작을 해서 뭐 결론은 이게 8월 말에 올라온 직모님 영상 보고 넘어왔는데 일단 저한테 그 재테크 관련된 문의를 하고 싶다 이래서 메일을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은 뭐 연봉 3,700에 중소기업 개발자로 나이는 30살 28에 취업해서 모아둔 돈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한 달 집세, 관리비, 통신비, 종신하고 실비보험 등 70이 고정으로 빠지고 그리고 소비는 최소 80 이상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100에서 130 돈을 적금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행이네요. 차는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여자 만나고 싶으면 차를 사라고 하던데 제 형편은 아반떼도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뭐 여자 만날 거면 여자한테 이게 차 있는 여자 만나면 차 있는 여자 별로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만나면 차 못 타 이래서 모닝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결론을 보니까 좀 결혼을 좀 이게 포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봤는데 내 영상을 보고 더 포기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이제 결혼도 포기했겠다. 결론적으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해서 뭐 금융 업무 하시는 분에게 투자 같은 정보를 함부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꼭 여쭙고 싶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결혼을 못한다는 전제로 과연 제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0세까지 20년 동안 일을 해서 착실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혼과 육아를 포기한다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고 싶습니다. 물론 커리어 밖의 영역에서요. 그렇게 생각하니 역시 돈이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당장은 월 100에서 130의 소액이지만 잘만 관리하면 20년 뒤엔 큰 돈을 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상 중에 IRP 연금형 펀드를 추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맨날 전국만 갖고 살다가 금융 쪽 숫자를 보니 따라가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힌트라도 얻고 싶습니다. 단순 비율만 따졌을 때 월 100에서 130의 돈을 어떻게 분배해서 투자할지 가이드라인이라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두서없이 장황하게만 글을 썼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로 이렇게 시작된 마치는 그런 글이었는데 사실 이 재테크 관련된 내용이 제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쥐약인 게 조회수가 제일 안 나와요. 좆도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도 내가 꾸준하게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이 제일 많거든. 근데 이분들한테 이게 꼭 필요한 정보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래 그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재테크를 관리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결국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올리면 항상 나한테 욕하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다는 단골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펀드 파니까 펀드 수수료 가지고 차라리 주식 직투를 하라고 그러면서 뭐 그 사람들 눈에는 내가 기관의 앞잡이로 보니까 되게 뭐 더럽게 보였겠지.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댓글은 내 유튜브 채널에도 똑같이 달려있거든. 그게 시간이 지나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달려. 펀드 수수료 그걸로 차라리 직투하라고 하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직투하라는 새끼들이 제일 개새끼들이야. 이건 진짜 씹새끼들이야.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승률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서른불론 제끼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짜 뒤에서 80%는 이 주식시장에서 1원 한 푼을 못 벌어가요. 결국에는 매년 따졌을 때는 뭐 벌 때도 있고 시장이 좀 그렇겠지. 근데 결국에는 1원도 못 벌어간단 말이야.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승률이야. 그러다가 20등 안에 들기 시작하면 돈을 조금씩 벌어, 푼돈을. 그러다가 2% 안에 들면 많은 돈을 번단 말이야. 이 투자에는 그 선천적인 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무섭냐면 단순히 돈을 버는 뽕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뽕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투자로 돈을 벌면 그런 거 있잖아. 막 예를 들어 이제 투자의 신이야 불리는 뭐 워런 버핏 같은 경우가 연평균 승률이 한 20% 나오잖아. 근데 내가 20% 넘게 냈어. 그러면 와 씨발 내가 우리 동네 워런 버핏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돈뽕에 정신뽕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란 게 거의 어떻게 보면 약간 히로뽕 같은 수준 그런 중독 같은 게 있거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좋아. 뭐 레이달리오 뭐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뭐 중기채 장기채 비중 이렇게 들고 가서 리밸런싱 하면 이렇게 돈 번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지. 근데 문제는 그걸 못해. 그 정신뽕 때문에 그걸 못한단 말이야. 그걸 못해. 그래서 내가 ETF 항상 그래. ETF 들어가서 적립하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 ETF 이 섹터 나눠가지고 진득하게 들고 가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어디로 간다? 개별 종목 가. 개별 종목 중에서도 변동성 높은 거. 그리고 결국에 한 방에 그냥 팍 나가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제서야 투자를 멈춰.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가성비가 진짜 안 좋아요. 가성비가 진짜 안 좋단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의 고수가 되고 뭔가 투자의 금융 지식을 넓히면서 직접 투자로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려면 엄청난 각오가 필요해. 그리고 그 기간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말아먹게 돼 있거든. 근데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그때 뛰어들란 말이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라는 게 이게 더 안 좋은 게 약간 선천적인 영역이 되게 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요약하면 따지고 보면 뭔가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대로 리밸런싱만 들고 가면 돈을 벌어 실제로. 근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그걸 버티는 게 선천적인 영역이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학습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야. 결국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투자에 여러분들이 뭐 직접 뛰어들라고 말하는 게 왜 가성비가 개 존망이냐 하면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시간에 시간 뛰어들 시간에 그냥 여러분이 잘하는 걸 하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에서 직장으로 따지면 연봉을 올리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둔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처럼 다른 직업을 찾아. 다른 직업을 하나 더 하란 말이야. 유튜브처럼. 그게 훨씬 더 이코노믹하단 말이야. 경제적이야 그게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일단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초년생들 이거 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융지식을 늘리는 거 좋단 말이야. 근데 직접 뛰어들여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에 이게 발을 담그려는 것들이 얼마나 이게 가성비가 존망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일단 인지를 하고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거에 충분히 설득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ETF 편입해갖고 뭐 레이달리오 사계절 포트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영역인지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진짜로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알았어요. 내가 직접 ETF 투자 안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말하면 그냥 정말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이분 이제 글 쓴 거 보니까 한 달 집세, 관리비, 통신비, 종신, 실비보험 70이 고정으로 빠졌다 하잖아요. 보험료부터 일단 줄여야 돼요. 보험료. 종신보험 그 비싼 거 왜 들어가? 그거 진짜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 그냥 여러분 죽어도 돈 나온 건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등 쓸모가 없다니까요. 물론 뭐 이게 장가가고 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딸내미 보면 귀여우니까 하나 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자산은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고 실비보험도 줄이세요. 막 이것도 실비보험도 5만 거 이제 다 넣기 시작하면 엄청 비싸죠. 이것도 그냥 실비특약만 가입하세요. 실비특약만 가입해도 웬만한 거 다 된다니까. 그래서 뭐 이제 정말로 내가 뭐 이게 집에 가족력이 크다 그래서 암이 무섭다 그러면 뭐 암 진단금 얼마 걸 수는 있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면 그냥 실비특약만 들고 가세요. 최대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축 투자를 하라는 것들이지. 그래서 저축 투자 별거 없어. 만약에 이제 100만원씩 한 달에 넣는다고 했을 때 한 달 100만원 모으잖아. 많이 모으는 거라니까. 그러면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항상 강조하기 뭐야. 그 진짜 계좌 딱 열었을 때 이 계좌 전체 숫자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에서 움직여야 된다 했잖아. 이거 존나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채권 비중 처음엔 늘려야 돼. 처음 투자하신 분은 채권 비중 70% 잡으세요. 무조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100만원 투자한다면 7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면 된다? 어디긴 어디야. 미래 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여기 들어가. 70만원 콘. 그리고 30만원 어디 들어가?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이 두 개 나와서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70, 30 나와서 계속 넣어. 그러다가 리밸런스 한번 샥 해준대. 그게 끝이야. 그러다가 요게 돈이 조금 모이잖아. 조금 모이면 이 나이 때는 어차피 종잣돈을 모으는 게 중요해요. 벌써부터 유동성 묶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돈 좀 모이면 그 다음에 이제 돈 좀 모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연금 펀드로 노후 자산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연금 펀드 이렇게 퇴직연금 해봤자 700인데 이 700이 생각보다 금방 모인다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30살부터 이걸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빨리 준비하면 좋긴 좋지만 처음엔 종잣돈이 모여야지 여러분이 그 돈을 모으는데 가속도가 붙어요. 그게. 그래서 일단 요걸로 하면서 요게 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아. 그러다가 뭐 이게 돈 좀 쌓이면 대출 좀 끌어서 집 하나 지르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노후자금이라는 게 어차피 밑도 끝도 없거든요. 그게 뭐 지금 추산하는 돈이 뭐 9억이다 8억이다 말하는데 어차피 이건 밑도 끝도 없어. 그리고 방금 말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넣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딱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30만원, 글로벌 배당 7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다가 내가 좀 이게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좀 크다. 그러면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40만원, 그리고 글로벌 다이나믹 60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나는 그래도 좀 주식 채권 투자 5대5. 지금은 뭐 평균적으로 6대4를 추천하긴 하는데, 근데 나는 5대5가 제일 낫다고 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투자하면서 경험을 일단 기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금 말했던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말고도 나중에 뭐 보면 내가 괜찮은 펀드 있으면 소개시켜 주잖아. 미국 펀드 같은 것도 뭐 AB 미국 그로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거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뭐 미국 그로스에 10만원 나와서 넣고, 그거 말고도 뭐 내가 봤을 때 뭐 중국도 분산 효과 좋다고 하니까 중국도 잘라서 한 10만원 정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개수를 늘려나가면서 리밸런싱의 패턴을 조금 이렇게 넓히는 것들이죠. 뭐 EMP 펀드나 그런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했을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과연 얼마가 될까 생각을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항상 이게 연금 펀드만 지금 봤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수익률이 몇 프로 나요 이래요. 근데 이게 실적 배당 상품이니까 얼마 이게 장담할 수는 없잖아. 근데도 나는 이게 얘기하는 게 연 평균 5% 보시면 돼요. 1년 따졌을 때는 예적금보다 못할 때가 있지만, 근데 적금 수익률을 기준으로 연 5%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면 만족하거든. 근데 되게 웃긴 게 5년 지나면 나한테 욕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적금 수익률 5%가 얼마 안 나와요, 사실. 얼마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적금료기에 한 5년 넣잖아. 그러면 원금 대비 수익률이 한 11% 조금 넘게 나오거든. 그게 그렇게 안 나와요, 적금 수익률은. 적립식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발대발 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 예금 해봤자 지금 평균 금리가 얼마예요? 지금 카카오 예금 최고 금리가 적금 기준으로 2.2가 나오거든. 근데 이 2.2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요것들이 만약에 20년 동안 누적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차이는 명백하거든. 그래서 뭐 똑같이 이제 100만 원씩 20만 원, 이게 20년씩 2.2% 카카오 적금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이게 원금이 2억 4천이고, 그리고 세후 수령액이 2억 9,200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이랑 글로벌 다이나믹 요 두 개 나눠 놓잖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좀 길게 투자하면 연 평균 5%는 나오거든요. 근데 5%가 나오면 이 돈이 3억 8천이 넘어. 3억 8,600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잠깐 맞나? 확실한가? 한 그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연금 같은 거 넣으면서 연금 왜 넣어야 되냐고 말해요. 나중에 늙어서 과자 마음 편하게 사 먹으라고 넣으라고 하잖아. 설렁탕 마음대로 먹으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들은, 이게 펀드 이렇게 넣는 게 맞아. 넣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넣는다고 해도 이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딱 요 정도 수준이야.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안 하면 이게 과자는 못 사 먹는다. 딱 이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 가이드라인이야.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또 부자가 되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연봉을 올린 게 제일 확실하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투자에 너무 목매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벌 수 있는 그 인컴을 늘리는데 내가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도 이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다 명확하게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는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에 많은 시간을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보다는 방금 전 말한 대로 그냥 투자에 스트레스 조금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게 이렇게 쭉쭉쭉 갈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법대로 가서 그냥 리밸런싱이나 굴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남는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 에너지를 여러분들의 인컴을 늘리는데, 그 캐파 자체를 늘리는데 거기에 집중한 게 굉장히 좋다는 거, 요거에 대해서 거듭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뭐 또 이 얘기는 또 해주겠다 싶으면 그때쯤 되면 다시 투자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